답답한 세상, 좀 시원한 얘기 필요하죠. 그런데 잘 안 나와요. 한 분 있습니다. 반문연대 기수 이현주 의원입니다. 시원하죠, 여러분들. 오늘 특별 방송 이현주 의원님 신의 한 수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뭐 어느 정당 소속 이런 거 말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네.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는 바른 소리의 국회의원 이현주 의원님. 야, 네. 신의 한 수에 모셨는데 정말 영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영광이에요. 아닙니다. 네. 신의 한 수에 나오신 분들이 주로는 남성분들이고 여성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습니까? 네, 진짜로 거의 진짜 없습니다. 영광이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영광이고 게다가 요즘 남성분들이 큰 소리를 못 내요. 집에서도 못 내고 국회에서도 못 내고 국회에서도 못 내고. 그냥 다 끌려다만 다니는데 네. 예, 의원주 의원님 아주 바른 말씀 네. 해주셔갖고 네. 반문연대 기수고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는데 네. 예,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정치인이라서 저는 뭐 남녀를 떠나서 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제목이 말이죠. 네. 자생적 적화. 예. 네. 대한민국이 지금 막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네. 예. 제가 요새 경고를 많이 하죠. 네. 네. 뭐 꼭 남침을 해서 네. 과거처럼 이렇게 적화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적화되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요. 음. 스스로 알아서 자생적으로. 음. 그런데 이제 지금 운동권 세력이 이제 주류가 됐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올드하다고 그럴까요? 네. 뭐 이거 그럼요. 우파 벌써 세력이 몇 살이에요, 그들이. 네. 지금 유시민만 해도 60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운동권 그러면 네. 뭔가 젊고 패기 있고 그렇습니까? 저는 운동권 하면 뭐가 생각나면 네. 한물간, 아. 꼰대, 뭐 이런 게 생각.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일반 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나는데, 생각하잖아요. 네, 그 왜냐하면 문제예요. 네. 대학생 때 그 추억들을 계속 이어서 오기 때문에 운동권 그러면 젊은 감각 이러는데 말씀하신 대로 네. 그들도 다 지금 우리 60대가 되니까 저 앵커님은 저는 뭐 50대 이제 들어갔으니까. 그러시죠. 그러니까 네. 그런 뭐 이렇게 기억이 좀 남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저는 뭐 제가 이제 40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운동권은 사실 대학교 1학년 때 잠깐 바짝 하다가 네.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하로 숨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지하로 숨었던 사람들까지 다 지금 나와서 스멀스멀 나와서 요즘에 그 영화 창궐에서 그런 영화가 또 나왔대요. 이번에 창궐 말고 또 나왔던데 예. 마치 좀비들이 스멀스멀 나오듯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저희 세대만 해도 그분들이 뭐 신선하고 젊고 패기 있고 이렇기보다는 네. 뭐 별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내 권력을 탐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항상 보면 각 정당의 사무총장을 해요. 사무총장 돈을 만지죠. 돈하고 조직.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계속 임종석, 네. 네? 뭐 오영식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그런 부분에 그런 쪽에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게 있냐면 제대로 된 어떤 그 시대 정신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권력에 꼭 붙어가지고 권력에 붙어서 같이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숙주 정치를 하죠. 숙주 정치. 숙주 정치. 네. 그래서 그렇게 뭐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뭔가 기여를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네. 그분들이 그런 거는 별로 없이 항상 이렇게 숙주 정치를 하면서 누리기만 해오셨단 말이에요. 누리기만. 네. 그래서 저는 이건 뭐 완전히 꼰대 중에 꼰대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리고 과거에 어떤 그들이 그렇게 비판하던 박정희 시대의 예. 어떤 과실, 그 경제 성장의 과실을 자기가 가장 많이 누렸죠. 그런데 그렇죠. 그 후배들한테는 어떻습니까? 우리라든가 이제 젊은 사람들은 완전히 짓눌러서 자기들한테 저항을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요, 혹시 이제 국민들이 모르실 수 있는데 예. 김태우 수사관 있잖아요. 예, 김태우 그 수사. 사람도 40대입니다. 40대죠. 네. 그리고 신재민 30대. 30대. 네. 이들이 봤을 때 그 청와대 운동권들은 꼰대인 거죠. 그러네요. 보니까 네. 40대 김태우 수사관도 공익 제보를 한 것이고 신재민 사무관도 공익 제보를 했는데 이분들 보면은
뭐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신재민 네. 사무관은 확실히 보이거든요. 네. 과거로 따진다면 운동권적인 사회 네. 정의를 위해서 순수하게 그렇죠. 뛰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들을 짓누르는 꼰대 운동권들. 그럼요. 이야.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들이 이제 말하는 발언을 봐도 면면이 그런 게 예. 보이는데 이런 거죠.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정권 때 이 운동권들이 밖에서 야당을 하면서 그렇게 공격을 하고 막 자기들이 정의로운 것처럼 막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막상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나서 하는 걸 보니까 훨씬 더 지독하게, 더 교묘하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들이 봤을 때, 야, 니네들 뭐야 도대체. 예. 근데 할 말 해야 되겠어. 그건 아니지.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아. 예. 야, 진짜 의원님은 그래도 나름 이제 중도적이면서 진보적인 생각을 해오시면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뭐 저는 계속 이제 우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보는 시각과 의원이 보는 시각이 다를 네. 수 있는데 네. 훨씬 더 제가 느끼는 바가 네. 더 커요. 왜냐하면 네. 그 관점을 그냥 계속 똑같이 보다 보니까 안 보일 수 운동권 있어요. 그렇게 네, 봤는데 네, 안 보일 수 역시 있어요. 중도에서 활동하신 분이 네. 그들을 봤을 때 네. 그들의 이거 약점, 뭐지, 단점. 이게? 예. 이런 이중적인 거. 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 그 사람들이 막 그렇게 외치니까 네. 다들 이제 약간 현혹된 측면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과하게 얘기를 하더라도 뭐 그게 정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런데 막상 청와대 가서 하는 걸 보니까 이게 뭐냐. 그렇죠. 그러면 좋다. 우리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김태우나 신재민 그런 분들이 어떤 특정 정파에 매여 있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자기들은 젊은 이제 정의감 같은 게 있는 예. 거고 나라는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새로 정권이 바뀌어도 아 그럼 열심히 잘 하겠거니 하고 이제 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런데 보니까 옛날에 자기들이 비판에 맞지 않았던 그것보다 훨씬 심하게 한다. 아니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요. 이런 거죠. 나는 깨끗하고 너네들은 다 더러워. 이건 아니지. 예. 그럼 우리가 얘기할래? 나 얘기할 거야. 나 나가서 이런 거잖아요. 아, 지금. 그렇죠, 그렇죠. 아, 나 이거 참을 수 없어. 네. 뭐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놈은 아니지만 니네 이런 거 내가 참을 수 없지.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이제 지금 30대, 40대에는 물론 이제 이 운동권으로부터 세뇌가 많이 되긴 했어요. 그렇죠. 교육할 예. 받을 때부터.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권 꼰대들이 후배들을 완전히 짓눌러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이것도 거짓말쟁이네. 사기꾼들이고. 그렇죠. 사기꾼들이고. 그러면 자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되는 예. 거죠. 뭐 저도 뭐 사실은 비슷한 거죠. 아니 뭐 지금 자유한국당이 분명히 다수의 야당으로 네. 존재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봤을 땐 자유한국당도 꼰대거든요. 네, 예. 그런 면이 있죠. 예, 자유한국당 꼰대처럼 네. 보여요. 변하지 네. 않아요. 네. 그냥 네. 기득권 세력으로 네. 보이고 네. 야당인데도 불구하고 기득권 네. 세력으로 네. 보이는 이런 네. 단점이 있어서 좋은 소리를 하더라도 아유 자유한국당 왜 저래 이런 시각으로 볼 수뿐이 없는 그런 네. 상황에 처해 있는 불행한 현실이고 지금 저자들은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정의라는 탈을 쓰고 말씀한 탈을 대로 쓰고, 네. 꼰대 짓을 하고 더 국민들을 핍박하고 뒤에서 경제는 다 망쳐. 나쁜 짓 다 하고. 예. 근데 능력도 없어.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의원님의 활동이 네. 최근에 빛이 나는 것이 아닌가. 아마 예. 저 보는 관점이 말이에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그 전부터 그 사람들하고 계속 싸워왔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미묘한 그 모순점 이런 게 눈에 딱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와요. 네. 그런데 이제 약간 제3자적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과거에 해왔던 것들을 갖다가 나름대로 이런 거는 또 옳은 부분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켜봐왔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피가 거꾸로 쏟는다. 피가 거꾸로 쏟는다. 네. 오히려 말이죠. 이 사기당한 느낌이에요. 사기당한 느낌. 사기당한 예. 느낌. 근데 저는 많은 국민들이 지금 그런 느낌을 갖고 있을 거예요. 네, 사기당했다 이거. 그렇죠. 완전히 사기당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전 정권이 좀 잘못한 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당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리고 얘네들 하는 거 보니까 얘네들 더 비겁하게 하고 있는데 더 비열하게. 그러면 우리는 뭐 했던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완전히 쏘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야 내가 쏘갔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자존심이.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뭔가 그렇기도 하고, 야, 긴가민가 하는 사람도 좀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신재민 사무관이 한 얘기가 딱 그 스탠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눈 뜨는 국민들, 네. 그 국민들을 다 눈을 뜨게 하면 우리가 승리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눈 뜨게 해줄 수 있는 거. 네. 뭐 저는 어느 정파가 이긴다, 네. 뭐 누가 뭐 승리한다, 뭐 어떤 뭐 기득권을 가져온다, 뭐 이런 차원이 그런 아니라 의미가 아니고, 예, 네, 그렇죠. 국민이 승리할 수 네. 있는 길로.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승리라는 것은 뭐 기존의 어떤 한국당이다 뭐 이런 걸 네. 떠나서 말이죠.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정치적 전선은 체제입니다. 체제. 체제. 그래서 체제를 수호할 것이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 이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입장에 서 있느냐, 아니면 나는 이걸 위협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이것을 바꾸고 뒤집어 엎고 이런 쪽에 나는 서 있느냐. 저는 그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다가오고 있다. 그것의 또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내년 총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이다. 그 이제 이슈를 그렇게 전선을 갈라야 돼요. 예. 네, 국민들한테 물어야 됩니다. 예. 국민 여러분한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해서 우파 내지 보수 쪽에 미진한 게 많이 있었죠.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득권을 그렇죠. 누리는 그런 네. 꼰대 같은 네. 것도 없잖아 있었고 또 여전히 보면 도대체 상황 파악을 잘 못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 네,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 그러니까 나라를 위한다기보다도 자기들의 정치 생명 연장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런 거 많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극복하고 좀 스스로 좀 바뀌어야죠. 이제 바뀌면서 국민들한테 이제 이런 심각한 체제에 대한 위협이 있기 때문에 우리 힘을 합해서 이거 일단 막아내자. 물리칩시다. 예.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세력, 네. 이 자생적 적화로 몰고 가는 세력과 네. 싸워서 대한민국을 지키자. 네. 그것이 내년 총선의 가치다. 네, 예,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 전선이다. 그런 그리고 이제 전선. 왜 자생적 적화라고 하냐면 요즘에 사실은 뭐 북한이 이렇게 물론 그럴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지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야, 북한이 뭐 또 남침하겠어?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북한이 남침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사회주의화 되는 게 문제인 거다. 그러면 우리가 북한하고 남침 이런 6.25 이런 거 왜 우리가 흥분하냐? 결국은 그들이 우리의 체제를 위협하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 우수함을 잘 알고 있고 그 덕분에 이때까지 발전해 왔는데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보세요. 그 이번에 그 대통령 정말 저는 이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소득주도 성장 여전히 잘했다고 그러면서 네? 경제는 바보다 하고 얼마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이 정도면 이건 바보 아니면 정말 위험한 인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바보 아니면 위험한 인물이다. 네, 뭐 차마 제가 거기까지는 말을 못하고 네. 이 정도면 바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근데 이 좀 뭐 이 대통령 얘기하는 걸 보면 이제 한심하죠. 더는 이제 제가 유시민 얘기도 했지만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이런 거잖아요. 아니 내가 더 사람을 쓰고 싶어. 예. 돈을 더 주고 사람을 쓰고 싶은데 내가 그 정도까지 올려줄 상황은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일단 많이 안 올리더라도 더 쓰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람을? 그렇죠. 그런데 나라가 명령을 하는 거죠. 야, 그 최저임금 이 정도는 줘야 돼. 그 정도는 쟤네들이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거를 무엇을 받겠어 이러면서 네, 이러면서 너 사람 더 안 써도 돼. 필요 없어. 우리 명령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시장과 정부가 지금 엄청나게 개입해서 개입했죠, 진짜. 네, 그 사용자의 경제적 자유를 억압한 건데 이게 이제 사회주의란 말이에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자유를 억압한 예. 거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근데 또 이 고용되는 사람도 웃기는 거예요. 노동자도 가만히 보니까 아니 나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아서 어쨌든 간에 이런 정도 받으면 내 계속 일할 용의가 있는데 나보고 너 그 정도 못 받으면 일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웃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장도 야 나 너 쓰고 싶은데 어떡하니 나 이거 너 그 더 주게 되면 내가 수지가 안 맞아서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그만해야 되겠어. 그러면 이 사람도 나는 그거 안 받아도 일하고 싶은데 예. 그런데 일을 못하게 하네. 그러니까요. 이 노동의 자유를 뺐네. 그러니까요. 그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착취할 정도의 아주 무슨 강제 노역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그렇죠. 사회에서 그 정도 받으면 괜찮은데 계속 올리면서 예. 그거 못 받으면 고용도 하지 말고 일하지도 마라. 와. 이게 무슨 국가의 노예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가 어딨냐, 이렇게 과도하게. 예. 이게 뭐냐, 결국은 이렇게 되면요, 다 망하잖아요. 다 망하죠. 네, 자영업자 망하고, 그 다음에 또 중소기업도 망하고, 뭐 그러다 보면 대기업도 망하죠.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도 실직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이제 일용직 내지는 뭐 실업자 이렇게 되어서 예. 어떻게 되냐? 국가의 노예가 되죠. 그래서 이제 나한테 뭔가 국가가 콩콩을, 해주길. 콩콩을 뭔가 떨어지는 거 없어? 복지 막 받아내려고. 어디 뭐 내가 또 선거 때 좀 줄 좀 서가지고 어디 저 계약직이라도 하나, 저 불 끄는 자리라도 하나. 그러니까요.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뭐냐? 그게 사회주의죠. 그렇죠. 그게 남미형 사회주의거든요. 쉽게 남미형 말하자면. 사회주의, 예. 네, 남미형 사회주의가 이제 그런 비생산적인 예. 일들이 가득한.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남침되기 전에 알아서 그냥. 사회주의화 되는 거죠. 네. 예, 스스로 살아나갈 힘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고, 뭐 그런 상태에서 돌파구가 이제 없어지니까, 뭐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든 뭐 공산주의 국가든 세습 독재든 뭐든 상관없어. 일단 우리 손잡고 보자. 이런 상황이 오죠. 더 위험하죠, 거기까지. 자생적으로 연방제 통일하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워낙 돌파구가 안 열리니까. 그렇죠. 그러면 막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하면 야 혹시라도 저렇게 저기다 어떻게 기회가 안 생길까? 이런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어마어마한 음모고 어마어마한 심각한 상황이다. 이거 각성해야 돼요. 그러네요. 지금 물론 뭐 신의 한 수가 그런 방향에 대해서 꾸준히 얘기를 해왔고 지금도 해 나가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말이죠. 맨날 헛된 소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또 느끼는 분들이 네. 많은데 그쵸. 최근에 이현주 의원님께서 외치는 소리에 귀 기울인다는 거는 그만큼 또 신선한 부분이 있고 또 그들과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느끼는구나. 그래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간 광고를 해야 돼요. 저희가. 네. 여기서 중간 어제- 광고하고 마지막에 또 광고하는데 네. 예, 이현주 의원님께서 이현주 TV 에 있습니다. 네. 그 얘기 이거- 안 하실까봐. 그러니까 해줘야 돼요. 이 중간 광고를 하고 네. 넘어가야지 마지막까지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마지막까지 안 보고 중간에 딱 끊고 그냥 또 그런 다음에 분이 보시는 또 분들이 계시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네. 여러분들 이현주 TV 네. 꼭 오늘 구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조회수가 잘 나올 거예요. 예, 반응이 좋습니다. 지금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중간에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현주 TV를 지금 바로 들어가서 구독을 해주세요. 구독을 하시고 계속 한번 영상을 보시면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현주 TV 오늘 그래도 몇천 명 이상 좀 늘 수 있게 지금 거의 한 10만 가까이 다가가고 있죠. 네,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지금 8만 넘었고요. 이제 네. 9만 가까이 이제 이렇게 어. 달려가고 있는데 뭐 구정 때 지나면 아마 10만이 아니에요. 있지 않을까. 이번 주 안에 10만. 네, 신의 바로. 한수 덕분으로 네, 우리 신의 한수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 그러니까요. 잘 부탁드려요. 예, 그러니까 10만 바로 만들어서 좀 힘이 좀 생겨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네. 이런 그 목소리가 힘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예, 말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행동의 실천을 옮겨야 되는데 최근에 이현주 의원님이 계속 활동하는 것들이 실천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을 좀 실어줘야 됩니다. 자유한국당 물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 외곽에서 여러 사람들이 합쳐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현주 TV 이번 주 안에 10만 만들어주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기 반응 좋아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에 네. 그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인 김병준 위원장님이 이제
KBS 수신료 거부 운동 네. 펼치면서 네. 이현주 의원님을 지목을 했어요. 아, 네. 굉장한 러브콜을 보내는구나. 아, 그런 의미입니까? 뭐 굉장한 러브콜을 네, 보내는구나.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아마 네. 이제 기사 네. 보셨지만 네. 거기에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의원님의 판단이긴 하지만 네. 자유한국당이 요즘 계속 이렇게 뭐 비대위원장뿐만이 아니라 네. 계속 러브콜을 하고 있죠. 네. 거기까지요. 더 네. 나가면 아니, 뭐, 저는 결국은 함께 네. 단일 대우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상황, 아까 제가 체제를 네. 수호하려는 세력들이 함께 할 수밖에 그렇죠. 없다. 그게 나라를 지금 지켜야 되고,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게 언제 어떻게냐, 그거는 이제 저도 고민스럽죠, 사실. 네. 그죠? 네. 그리고 지금 또 전당대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들어가게 되면 이 전당대회 때문에 헷갈릴 것 같아요. 누굴 지지할지. 저는 뭐 친박도 아니고 비박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것도 누굴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친박, 비박 찍히게 되는 거고요. 그냥 대한민국파, 대한민국파. 네.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또 저는 우리가 이제 야당 또는 이제 체제를 수호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당 밖에서의 역할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신혜식 씨도 같은 거 그럼요. 아닙니까? 그래서 밖에서의 역할을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뭐 연대든 통합이든 우리 야권이 같은 뜻을 가지고 모여야 되는데 또 너무 이렇게 너무 한국당을 또 지금 막 띄워주면요. 이런 것도 자기들이 잘나서 잘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또 민주당이 그냥 잘못하면 반사적 이익이 다 온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면 또 선거 또 진다고요. 예,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주 이제 심각하게. 적절하게 이렇게 또 견제도 해주면서. 그럼요. 네. 예, 네, 그럼요. 네. 예, 그래서 네, 협력도 하면서. 예. 네. 반문연대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가만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제가 좀 들었어요.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걸 듣고 반문연대 하니까 좀 이렇게 좀 안티적인 느낌이 나면서 네. 국민들이 봤을 때는 조금 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좀 전에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세력이 모이자. 그걸로 한다면, 하는 게 더 좋죠. 예, 그건 공감해야 되잖아요. 체제 수호 세력. 그렇죠. 네, 체제 수호 수호대. 세력. 예. 예. 체제 수호 세력의 어떤 체제 수호 연대 뭐 이렇게 체제 수호 연대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제 반문 연대라는 건 이제 제가 연대 얘기를 한 적은 없고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 워낙 우리 당에 이렇게 친문 스타일들이 좀 있어서 헷갈리니까. 예. 그래서 제가 선명성. 예. 제가 정체성을 묻길래 뭐 간단하게 일단 나는 반문이 확실한데 당신들 친문인지 반문인지 여당인지 야당인지 어. 우선 자기들부터 명확하게 하고 나한테 물었으면 좋겠다. 예,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그냥 엄청나게 회자가 되면서 반문으로 이제 회자가 됐죠. 네. 반문 연대까지 연결이 되고. 근데 이제 이 반문 연대도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예. 체제를 위협하는 연대까지는 그 세력까지는 그 포함이 안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전제가 예. 체제 수호 연대예요. 체제 수호연대. 네. 예. 체제 수호연대. 이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는 있지만 네. 분명히 네. 정치권 안에서도 네. 체제 수호라는 부분. 네. 얼마 전에 제가 지난해였죠. 광화문에서 그 자영업자들이 시위할 때 그날 비가 엄청나게 네. 8월 왔어요. 29일 날. 엄청나게 왔어요. 네. 맨 마지막에 연설을 하셨어요. 네. 예, 비가 보셨어요? 철철 내리는데 그거 보셨어요? 그럼요. 야, 대단하시네요. 제가 그 영상도 네. 다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네, 네, 비가 네. 막 엄청나게 근데 이제 내려가고 비 맞으면서 연설했죠. 비 맞으면서 네. 우산도 안 쓰시고 청와대까지 그때 같이 그러니까요. 갔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그 진정성을 많이 느꼈고 비 오는 날 사실 연설하는 거 그게 또 10월 좀 넘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추웠는데 감기 들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비 오는 날 연설하는 거 몸이 위험해요. 좀 안 좋긴 했죠. 왜냐하면 왜 위험하냐면은 전기가 오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갑자기 저는 그때 생각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아니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는데 조금 조심해 줘야 돼요. 근데 그날 그 열정적인 네, 연설이 그렇죠. 제 뇌리에 굉장히 깊게 각인돼 있어서 저분이 네. 진정성을 갖고 네. 저렇게 나오셔서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싸워주는구나. 아마 네. 그날 모였던 분들이 모두 다 그렇게 네. 느꼈을 네. 겁니다. 그때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소상공인 연합회나 이런 쪽하고 아주
아주 동지애 같은 게 생겼죠. 그렇죠. 네, 예. 사실 이제 많은 정치인들이 왔지만 그렇죠. 초장에 이렇게 대표들이 날 좋을 때 갔어요. 예, 대표들이 좀 와서 마이크 잠깐 들고 다 가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유일하게 그때 연대 연설을 초대를 받은 유일한 국회의원이에요, 예, 제가. 예. 그래서 이제 좀 기다리고, 아이, 뭐, 대표님들 먼저 하시고, 나중에 나는, 행진하기 전에 하겠다. 이제 사람들 규합해야 되니까. 그래서 행진하기 전에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청와대 행진하는데 이제 비 쫄딱 맞으면서 같이 그러니까요. 갔죠. 예. 같이 끝까지. 이제 근데 저는 사실은 제가 참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 제가 그 공감을 하는 게 저희 아버지도 중소기업 사장님이셨는데 그렇게 평생을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예. 근데 IMF 때 망하셨거든요. 예, 네, 그때 근데 진짜 다 어려웠죠. 그때 야 이렇게 그것도 뭐 다른 문제라기보다도 자금 회전이 갑자기 안 되더라고요. 근데 뭐 연쇄 부도가 나잖아요. 예. 그때 그렇게 해서 길거리 앉은 가족들이 굉장히 많은데 많죠. 저희 가족도 고생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제가 그때 보면서 야, 이 정치라는 게 나라라는 게 이렇구나. 그래서 제가 그 이후부터 이렇게 국민을 먹고 사는 데 있어서 힘들게 하는 권력자들 제가 네. 용서가 안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아, 네, 저는 그래서 이 지금 그것도 알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문재인 그러니까 정부. 알면서 그저 김혜령 바꾸지 기자도 않고. 아, 김혜령 지적했지만 기자. 너 말하자면 알면서 왜 자꾸 하는 거야?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도대체 뭡니까 이런 예.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요 이런 국정농단이 없다. 저는 이 지금 현재도 아마 길거리 나는 사람들 정말 많고 실업하는 사람들 많을 텐데 이거 국가가 확인 사살 또는 자폭하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 저는 아주 용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서를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그날 그 진정성 있는 모습을 제가 느꼈어요. 아, 예, 네, 왜냐하면 제가 시위 많이 했거든요. 아, 예. 많이 하는데 연설하는 네. 거 딱 보면 알아요. 저분이 그냥 하는 거다. 네. 예, 아니면 저건 진정성을 갖고 하는 거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비 오고 철철 맞으면서 사람들 우왕좌왕하고 막 그냥 예, 행진 준비하고 하는데 네. 보통 같으면 국회의원이면 이제 여러분들 빨리 하고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길을 넣어주는 거예요. 힘든 상황에서. 맞아요. 예, 네. 같이 네. 합시다라는. 그래서 아마 그날 왔던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이현주 하면 이현주는 확실히 진정성이 있어. 이렇게 느꼈을 것 같고 지금도 아마 전화하면 아이고 의원님 같이 합시다라는 얘기가 바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네. 그날의 네. 연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느낌이 많이 왔었고 지금 하는 활동도 네. 굉장히 저는 뭐랄까요 당당하고 네. 예, 보통 무섭거든요. 정권에다 네. 대고 대통령을 바보라고 그러면 이거 국회의원이 그냥 네. 그렇잖아요. 네. 이 정치적 보복이라는 것도 심한 건데. 그렇죠. 너무 사실 용기가 또 이 그냥- 사람들 굉장히 예. 지독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독하단 예, 예. 말이에요. 뭐 근데 저는 뭐 어차피 찍혔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찍혀. 예,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제 예. 자영업자들한테도 그래요. 지금 이 문제가요. 이 예. 소주성 있잖아요. 예. 이게 알고 보면 이게 사회주의화거든요. 예.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기대하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음.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제가 그때도 연설할 때 얘기했지만 예. 뿌띠 부르주아지 아닙니까? 자영업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 소자산가들인데 조그만 가게라도 내 가게가 있는 사람들 그렇죠.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 함께 싸워야 한다. 지금 자잘한 것으로 무슨 지원받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넘어가서는 안 된다. 결국 나의 경제적 자유를 이제는 우리도 그 서양에서 있었던 시민혁명, 그죠? 부르주아지 혁명의 어떤 그런 게 시작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우리 사회를 조금 이제 더 한 번쯤 이제 되돌아보고 이제 우리 체제가 너무 공기처럼 느껴졌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아무것도 맞아요. 모르고 그냥 물처럼 먹고 공기처럼 마시고 했는데 이 소중함을 모른 분들에게 이현주 의원님의 외침이 굉장히 지금 강하게 다가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지금 외곽에서 홀로 어렵게 당에서도 막 질책하고 물론 뭐 그럼요. 자유한국당은 러브콜 한다고 하지만 아직 변화가 덜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홀로 외롭게 싸워나가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이 큰 울림을 주고 있다는 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늘 격려하고 저도 응원해드리고 싶고, 또 특히나 여러분 다시 한번 광고하면 이현주 TV가 이번 주 안에 그냥 10만 팍 가야 돼요. 그 꼰대들하는 거 보니까 갑자기 막 50만 60만 막 얘기하고 좀 있는데 이상. 그래, 좀 이상하긴 하지만 좀 이상. 그렇죠. 네. 이게 진정한 목소리인데 이 시대에 이거 빨리 10만 갈 수 있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모두 들어가셔야 돼요. 거기 들어가서 빨리 그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후원금 같은 경우는 또 나중에 도움이 돼요. 세금에. 여러분들 좀 요즘 어려울 텐데 좀 보내주시고 그런 또 마음도 가져야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싸우시는 데 있어서 네. 신의 한 수도 큰 네. 우군이 될 수 네, 있다고 우리 생각합니다. 다 이제 연대 네. 세력이고, 결국은 이제 그 우리가 민주당을 보면서 또 배울 건 배워야 됩니다. 제가 네. 볼 때는 거기는 외곽 세력이 굉장히 아주 강합니다. 그쵸, 강하죠. 이걸 만들지 못하면요, 저는 아무리 민주당의 문재인이 죽을 써도 쉽지 않다. 지금 어쨌든 정권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 또 선거 다 돼가면 또 뭔가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경계를 하고 아주 외곽에 이걸 튼튼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외곽을 튼튼하게. 주변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설득하는 거. 아, 네, 그렇죠. 시청자들한테 부탁을 꼭 좀. 네,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요. 그 외곽 세력 늘려가는 게 바로 신의 한수, 또 뭐 다른 유튜브 방송들, 네, 그럼요. 이현주 TV의 구독. 네, 요게 바로 맞습니다. 사실은 의원님도 외곽 세력이에요. 지금 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외곽 그런 세력이죠. 셈이죠. 밖에서 이제 막 네. 압력도 넣고. 그러니까요. 물론 안에서도 하지만, 네. 저는 지금 상황은 안팎에서 막 일어나서 이게 결국 혁신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네. 예. 이게 혁신인데 혁신이 그냥 되는 게 공짜가 아니에요. 이게. 예,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네. 오히려 이런 저는 보수의 위기가요. 보수가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예. 그렇게 해서 업그레이드 돼서 이겨내면, 저는 뭐 그렇게 되면 아주 우리나라가 그래도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 제2의 도약. 외곽 세력입니다. 여러분들.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예, 지금 국회의원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고 있어요. 예, 사실은. 네. 예, 저는 여러 국회의원을 봤지만 이렇게 용기 있고 싸울 수 있는 그런 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의 자산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체제를 지킬 수 있는 리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성원해 주시고 외곽 세력이 대한민국을 바꾼다. 예, 지금 주류. 저쪽은 노예양 꼰대. 자유한국당은 일하지 않는 무슨 멜빙. 웰빙 꼰대는 더 정말 문제가 많아요. 확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의 한수 시청자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제 이현주 TV 함께 구독 또 좋아요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 체제를 꼭 수호해낼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